네, 바른사회 시사 토크. 오늘은 명지대 조동국 교수님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 한상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최근에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철강, 뭐 자동차 등등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굉장히 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력 산업의 위기, 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 날짜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도 그 GNI가 잠정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3만 불에서 한 250불 정도 부족해요. 조금 부족하군요. 이제 3만 불까지는 왔는데 3만 불을 꾸준히 이렇게 연결하려면은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그 위기의 어떤 주력 산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이제 3만 불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속도로 쭉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목이 위기의 주력 산업인데 이 주력 산업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을 모은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먹거리죠, 먹거리. 거기에 위기예요. 따라서 먹거리가 좀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주력 산업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뭐 그때는 할 수 없죠. 전 세계 다 그랬는데. 그래서 2011년까지는 잘 나갔어요. 네. 네, 잘 나갔는데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남유럽 재정 위기하고 우연히 겹치는데 성장세가 크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도리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감소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부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하고 어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은 IMF 외환위기 이제 1997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사실 구조조정에 손을 놨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재배치하는 건데 그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재배치는 사실 여기서 절로 가는 거니까 실업을 거쳐서 다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을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일수록 방향을 분명히 하고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밀어붙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대표 산업들의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생산액인데 이거는 예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미중유예, 그래서 미중유는 나쁜 표현의 어떤 미중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엄청난 이제 967억 불 정도의 반도체 생산액을 이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군 일에 이제 반도체 최대 호황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3.1%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도체에 의한 통계 착취 효과가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반도체를 빼고 나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보시면요, 2011년을 이제 피크로 해서 약간은 이제 내려가는 거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2018년 이후에 점차 이 주력 산업에서 이 자동차, 이건 좀 믿어도 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박 건조량은 뭐 이거는 뭐 곤두박질하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보면은 그냥 뭐 급강하는 어떤 이제 죽음의 어떤 밸리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요. 선박 건조량,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이 철강도 지금 뭐 쿼터가 좀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습니까? 당장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강관, 이거는 아주 한 반 정도의 이제 쿼터로 좀 줄었는데 여기도 이제 2011년을 이제 분수령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인데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여기도 2012년을 피크로 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놓고 5대 주력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 활력은 아니고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지표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조동 교수님께서 기업 구조조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돼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했던 기억도 없는데 교수님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정책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3년 전쯤에 네.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우리가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그때 매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 하지 못했다, 후회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창 주가가 떴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가장 크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대형 산업들, 이게 중대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가격 메커니즘, 즉 가격을 통한 어떤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인센티브 스킴, 즉 유인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작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은 2000년 초 1999년 외환위기 때 그 빅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밀어붙여가지고 이 산업구조조정하는 애가 있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그 당시 산업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이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게 대부분 그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산업은행이 소유하게 됐던 거죠. 결과로서. 그게 반정부 소유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상당히 이제 기업이 살아나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한때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열심히 유지하고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상대편 경쟁 그 산업이나 경쟁 국가가 더 잘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서서히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한 3, 4년 전쯤에 제가 이제 그 조선업에 대해서 좀 이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조선업이 이제 앞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미 3, 4년 전에 이제 조선업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이 추가로 올라갈 것 같다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중국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소가 거의 몇백 개 수준이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산업의 그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경쟁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조금씩 반영을 계속 해놓으면은 이게 쓰나미가 한꺼번에 오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쓰나미가 한꺼번에 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경제 외적인 어떤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어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분야가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은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 위기로 규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한선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조선업이나 해운 산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조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가장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좀 상대방도 보고 우리도 봐야 되는데 우리만 너무 봤어요. 우리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어떤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이 뭐가 될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본 거죠. 그리고 아까 3, 4년 전 최근인데 훨씬 전에 IMF 때는 소위 이제 구조 조정 컨트롤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고 그냥 채권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채권을 너무 놓치게 아까운 거야. 이거 팔면 미치거든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매가 뭡니까? 최선이 손절매일 수가 있어요. 미치고 파는 게 최선인데 때로는. 손절매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귀책 사유가 다 자기한테 올 거 아닙니까? 싸게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예컨대 보면 오늘은 10을 손해보고 내일이면 20개를 손해본다면 오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없으면 이거를 사실은 이제 도산시키면 어서 이제 자원이 방출되면은 그 자원을 다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조정이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전부 연명만 해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미안하지만은 산업은행이 진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솔직히 그 사람들은 주인도 아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고 대리인이라 자기네들이 어떤 사적 이익을 많이 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가면서 월급 받고
그리고 또 자회사에 해당되는 어떤 낙하산 그런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컨대 글쎄 뭐 특정 업체를 들어서 미안한데 어떤 D 이제 저 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은 덤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가 개념이 없으니까 보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우리의 어떤 여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자이지만은 우리 안에서 보면 동료를 갖다가 해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구조조정이 좀 실기되면은 그거 좀 간접 손실이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실기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조합대로 내성만 생기고 말이죠. 이거 경기가 나쁘고 손해를 보더라도 월급은 나오네 하는 그런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갖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 너무 낙관적인 뭐 잘 되겠지 그거 뭐 잘 되겠지라고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글쎄 그래서 잘 안 됐는데 그럼 책임도 못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잘 될 걸 생각했는데 성동조선 뭐 등등 STX 같은 경우 보면은 너무 낙관적인 거죠. 세계 6위, 8위인데 그게 보면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선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리는 거고 그다음에 해운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때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이제 좀 합쳤잖아요. 보면은 합쳤는데 해운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은 100% 도산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법정 관리를 가더라도 다시 뭐 살아날 수 있는데 네트워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해운은. 그런 데는 법정 관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어떤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판단 착오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을 만든 조선소는 구조조정에 실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뭐 글쎄 우리가 이제 근육보다도 지방이 뭐죠? 많아져서 몸무게 더 나가는 건 좋지 않잖아요. 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물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IMF 때 기업 구조조정 방식은 주로 이제 금융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금융 분야를 조정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그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그 자금을 납입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차입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주로 금융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주로 정부 기관으로 본다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금융위기 자체 국가적으로는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구조조정 방식이 산업통상부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각 경제 주체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그 대우조선해양에 제가 CEO로 앉아 있다면 저는 제 보상 즉 임금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것에 맞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갔더니 이게 잘못된 거다를 이제 사회적으로 알게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노조도 장기적인 임금을 극대화시켜 장기적인 임금의 현재 가치라고 우리 저희 보통 표현하는데요. 장기적인 임금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사가 부실화가 되면은 장기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단기 임금의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 경제 주체들이 타 경제 주체와 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단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냐? 결국에는 정부가 그 게임의 룰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로 친다면 산업은행이라든지 산업 관련 부서, 산업통상부 관련 부서들이 나서가지고 게임의 룰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룰 하에서 유인체계가 어떤 거냐를 봐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안 일어나도록 하나의 이걸 디자인을 해서 제시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박예인을 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실은 그게 작동을 안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기에는 이제 그 조 교수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게 미비하다든지 노동 관련 제도가 미비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노동하시는 분들은 노동 쪽의 임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 추구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주주 같은 경우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만 계속 서로 추구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적 부분을 착취하는 게, 수탈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 수탈 전략으로 서로 소위 말해서 얼라이언스, 담합을 해가지고 공공 부분을 수탈하는 작전으로 또 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이 구조조정에 실패한 국가의 예를 보면은 결국에는 노사가 합심을 해가지고 공공 부분을 수탈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네.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산업의 비효율성이 유지되면서 결국에는 그 산업이 깨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부담으로 귀결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들으니까 머리가 띵하네요, 진짜. 사실은 아주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노사가 힘을 합쳐갖고 네. 국가를 뜯어먹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조선, 이제 해양 뭐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그거 뭐 산업은행이죠, 그죠? 네. 채권자. 그다음에 그 부실기업,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그죠? 그 회계법인. 뭐 거의 결탁이에요, 결탁. 그렇죠. 그래갖고 누구도 그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은행은 그를 자기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끌더라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부실기업은 외부에서 어떤 링거를 맞으면서 자기가 그 보면 이제 가끔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링거를 갖다 하면서 걷잖아 길거리만,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보면은. 그렇게 하고 회계법인도 보면은 특별하게 사실 한정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죽어나는 거는 국가 돈인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예컨대 보면 이 공적 작업은 아니더라도 또 특수은행에서 사실 돈을 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건 다 누구가 나중에 부담을 합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이 구조 조정은 진짜 칼같이 어떤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기업 구조조정 정말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것도 아주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저희가 2부에서 좀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